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 목표 지점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지만 46초가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실망보다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관련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점화. 어제 오후 5시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발사체 하부 시스템 밸브 이상으로 1시간 정도 발사가 지연됐지만 이륙 자체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육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비행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 사실상 성공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끝내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부와 여기에 실려있던 더미 위성이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 못한 겁니다. 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쉬움보다는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어 궤도 진입이라는 미완의 과제가 남았지만 오늘의 성과가 독자적인 우리 기술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영 기자, 완전한 성공까지 딱 46초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공까지는 딱 한 걸음 남았다. 어제 누리호 발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발사 후 상공에서 로켓 분리 과정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지만 목표로 했던 위성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3단 엔진이 예상보다 46초 먼저 꺼지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종 성공 문턱까지 도달하며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기술을 만들어서 처음 발사했을 때 이 첫 발사의 성공률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우주연구소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역시 첫 발사에는 연속 3번이나 실패하면서 이제 시련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누리호는 첫 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기술 수준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리호 어제 오후 5시에 발사돼서 거의 완벽하게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3단 이 엔진의 연소가 딱 46초 부족해서 이 더미라고 하죠. 더미 위성이 목표 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영 기자, 자 이렇게 성공 문턱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 아쉬움이 좀 있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발사팀들 이번 발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중압감, 부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제 결과 발표 도중에 이제 책임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 생각이 났었는지 발표를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면 먼저 함께 보시고 말 이어나가겠습니다. 미완의 성공, 아쉬운 실패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비행 시험입니다. 첫 번째 비행 시험이고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개발해 있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우리 기술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이제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게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첫 발사로는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연구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예정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과를 보고를 받고 과학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직접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가 첫 비행에 성공할 확률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누리호,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간 데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정말 1차 발사로는 훌륭한 성과다. 이런 찬사가 나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자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아쉽게
100% 성공은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오늘 이번 토대라면 충분히 성공하겠죠? 네, 뭐 그에 앞서서 어제 이제 저도 그 장면을 직접 생중계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그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난달에 스페이스X 아시죠? 미국이에요. 스페이스X가 그 인류 최초로 민간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우주 여행의 맞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네. 성공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실감이 좀 안 났고 우리하고는 너무 먼 얘기고 저게 가능해 하고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우리 국산 순수 기술로 만든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주여행하고는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하고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만 아 우리도 이제는 좀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살짝 이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모형 위성이 이제 궤도 안착에 하지 못한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렇죠. 첫 발사 성공률이 30%라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기술이 그러면 실패는 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해요. 만약에 이제 발사 성공까지 10계단을 올라간다면 대부분의 과정을 우리 로켓이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9계단까지는 올라왔다. 그러니까 한 계단만 더 갔으면 되는데 아까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계단만 더 올라갔으면 성공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1년 동안 그 기술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위성을 로켓 발사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자력 로켓 발사국이 내년에 성공한다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6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항공 우주 기술이라는 게 첨단 기술의 집약체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MRI 아시죠? 네. 영상 자기 공명 장치도 사실은 우주 기술 개발하다가 개발이 된 기술이기도 오.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군사 쪽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2의 대국인데 배터리 여러 배터리라든 반도체는 거의 최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기술은 아직 선진국 우주 강국에 비해서 한 최소 10년, 2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 그리고 국가 이렇게 합쳐서 R&D 투자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이제 우주 강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5월에 있을 2차 발사, 그때는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